이곳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옷을 한 벌도 안 사고 지내보면 어떨까요? 옷장 문을 열면 옷이 쏟아져 나올 지경인데도 정작 옷장을 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유혹의 문자가 찾아오곤 합니다. 생일 축하 10,000원 할인 쿠폰 증정. 지금 안 사면 절대 이 가격에는 못 사는 역시즌 80% 할인. 20,000원 쿠폰 만료 일주일 전. 이렇게 유혹의 문자라도 올라치면 사든 안 사든 간에 일단 할인 매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쇼핑몰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옷장의 옷들은 계속 밀도를 높여가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과정이 진짜 필요한 옷을 사는 과정인지 아니면 나의 다른 곳의 허전함이나 부족함을 옷으로 대리만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산 것은 옷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나, 더 멋진 나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실컷 쇼핑을 하는 시기가 지나고 불필요한 쇼핑의 부질없음을 알게 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옷 사는 걸 아주 좋아했던 한 여성이 딱 1년 동안 옷을 안 사고 살아본 경험을 쓴 책을 소개합니다. 지름신이 강림하기도 했고 2, 3만 원짜리 저렴이로 기분 전환을 해보기도 했고 또 지인의 결혼식이나 모임 등 이벤트마다 새 옷을 사던 사람이 1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사고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임다혜 씨가 쓴 책,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를 소개합니다. 안 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지난 시간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옷을 안 사겠다는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은 마음에 드는 옷을 봤을 때가 아니라 싼 옷을 봤을 때였다. 기분 전환은 하고 싶고 이 정도 지출은 괜찮을 것만 같은 상황일 때. 시장에 갔더니 폐업 정리라며 브랜드 매장에서 70%의 폭탄 세일을 하고 있었다. 이때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좋은 옷이야 항상 비싸니 지금 사나 다음에 사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건 이 가격에 다시 안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급한 마음에 내적 갈등이 폭발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외워둔 구절이 있다. 안 샀으면 안 샀을 물건은 싸더라도 사지 말자. 제대로 된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사자. 이 말을 중얼거리며 개미지옥을 탈출한다. 또 다른 개미지옥은 지하상가다. 우리 자매가 자주 가서 서로의 지름신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지하상가다. 한때 매일 가던 지하상가에는 싼 옷이 많아 현금 5만 원만 들고 가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20만 원이 훌렁 사라져 있다. 옷 안 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동생들과 같이 지하상가에 가면 싼 옷 마니아의 피를 버리지 못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이 막 돌아간다. 하지만 옷 안 사기 프로젝트를 이제 와서 망칠 순 없다. 대안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가고 안 사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다이어트처럼 너무 참기만 하다가 하나 삐끗하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동생들 쇼핑할 때 내 쇼핑처럼 열심히 훈수를 둔 뒤에 나는 양말을 산다. 요즘 지하상가에서는 양말 한 켤레에 1,000원이니까 5,000원 한 장 들고 가면 양말 부자가 된다. 그렇게 싼 양말은 10,000원어치까지 사지도 못한다. 지하상가에서 파는 양말은 거기서 거기니까 고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옷은 계절이 바뀌면 또 살 게 있는데 양말은 사계절 내내 비슷한 걸 파니 다음에 가면 더 이상 살 게 없어서 못 사는 것이다.
단 한 군데서 여러 개를 사면 안 된다. 하나 사고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 사야 한다. 옷을 쇼핑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양말을 사줘야 나도 뭔가 사는 기분이 난다. 모든 게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이건 흡사 다이어트 할 때 밥 대신에 방울토마토를 먹는 기분이긴 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낫다. 옷을 사들고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게 있고 거기선 예뻐 보였는데 막상 집에 오니 평범하다. 집에 안 입는 옷이 100벌이 넘게 있는데 그래도 딱히 입을 게 없어서 샀지만 다음날 나가려고 보니 또 입을 게 없다. 이럴 거면 왜 샀나 후회하는 것보다 안 사고 차라리 다음날 마음 편한 게 낫다. 다음날뿐만 아니라 카드값 내는 날도 마음이 편해진다. 정말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집에서 입는 옷 점검하기. 얼마 전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니 전 남친을 마주쳐도 괜찮은가를 기준으로 옷을 고르라고 했다. 완전 공감하며 블로그에 적어두었더니 한 이웃이 댓글을 달았다. 생각지도 못한 기준인데 굉장히 적절한 듯하다. 전 남친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옷은 남편에게 매일 보여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집에서 주로 세탁하다가 허리가 돌아간 티셔츠처럼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밖에 못 나갈 옷을 입는다. 남에게도 못 보여줄 꼴을 왜 남편에게는 매일 보여주고 있었던가. 그래서 잠옷으로 입던 옷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아이 낳고 입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난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정이 참 많이 들었지만 사진으로만 기억하기로 했다. 그 외에 집에서 입던 옷은 모두 목이 늘어나든 허리가 돌아가든 멀쩡한 게 하나도 없었다. 지하상가에서 5,000원에 산 것들인데 뭐가 아깝다고 계속 입고 있었을까.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라 낡은 옷들아. 그러고 보니 유난히 집에 캐릭터 티셔츠들이 많이 굴러다닌다. 어릴 때부터 귀여운 거 모으는 걸 좋아해서 잘 입지도 않고 고이 모셔둔 알록달록한 티셔츠들. 지금 보니 심지어 점원이 접어둔 모양 그대로 몇 년째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역시 지하상가 5,000원짜리인데 진짜 5,000원짜리처럼 보인다는 게 함정이다. 아무도 이해 못할 취향이니 버리기로 한다. 멀쩡하긴 한데 이런 생각에 아직은 뭘 버리려고 하면 아깝기는 하다. 하지만 입지도 않을 걸 갖고만 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남 주기는 아깝고 나 갖기는 싫은 놀부심보일까. 옷을 버리며 못된 심보도 조금이나마 버려본다. 내년에는 예쁜 잠옷 한 세트를 장만해야겠다. 옷을 산 게 아니라 설렘을 샀구나. 옷 안 사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나 찾다 보니 정리나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단순히 물건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살 때 신중하게 하나를 사더라도 고급으로 그렇게 산 것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까이 두고 사용하자는 말이 여러 책에서 반복됐다. 싸구려 옷만 사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 합치면 좋은 거 하나 살 돈이 나오는 거다. 사실 몰랐던 건 아니다. 실천이 잘 되지 않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어느 봄날 외국 파파라치 컷을 보고 헬리넥 화이트 티셔츠에 꽂혔다. 똑같은 건 없으니 비슷한 걸로 검색해서 일단 당장 입을 티셔츠 하나를 샀다. 그런데 입다 보니 왠지 그 사진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았다. 더 검색하거나 쇼핑을 나가서 두세 개를 더 샀다. 새로 산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더 좋은 건 없나 몇 달을 뒤져 더 많이 구입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이거다 싶은 게 나타나면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안 나타나면 무한 반복이다. 내 쇼핑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짓수는 많은데 딱 입고 나갈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런 쇼핑 방식은 여러 개를 계속 사다 보니 정작 좋은 걸 발견했을 때는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 다 합치면 명품 가방 몇 개 살 만한 중저가 가방이 몇 개씩 쌓여 있다. 이사하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도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5벌이나 남았다.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자. 이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쇼핑을 할 때도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또 쇼핑에 나서게 된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는 옷을 산 게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렘을 샀던 것 같다. 그 설렘은 집 옷장에 옷을 거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설렘이 찾아온다. 어느 책에서 설레지 않는 건 버리라는 말을 봤다. 그동안 나는 고민 없이 일단 사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리가 되기는커녕 점점 노폐물이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몸을 디톡스하듯 옷을 안 사는 것으로 옷장을 디톡스해보자. 그렇게 다짐했다. 옷 안 사기 프로젝트를 결심하고 갖고 있던 옷들을 꺼내 입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나중에 입겠지 싶어 사두던 옷들이 어느새 안 어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쇼핑을 10년 넘게 했으니 나한테 잘 맞는 것, 잘 어울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샤랄라한 옷은 입어보지도 않고 척척 구매하곤 했다. 그 습관이 남아 임신과 육아 기간에도 쇼핑몰에 가면 지나치질 못하고 애 다 키우면 입으리라 하고 일단 사고 봤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놨던 걸 하나씩 꺼내보니 리본이며 핑크며 플레어 등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옷이 어려 보이니 상대적으로 얼굴은 더 늙어 보였다. 나이를 먹은 것이다. 평소엔 허름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으면서도 쇼핑할 때는 습관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내 스타일이다 하며 사고 있었다. 3년도 못 입을 옷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옷에 돈 쓰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해지기로 했다. 가네코 유키코의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 전략에는 이런저런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사지 않는 건 그냥 안 사면 되니까 얼마나 쉽냐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그게 어렵다고. 그 테크닉을 궁리하다 눈앞에 당근을 달기로 했다. 6개월째 옷 안 사기에 성공했을 때와 1년째 성공했을 때 스스로에게 상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비우면 기분이 좋다. 그걸 알게 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확이다. 비운다는 건 남길 것을 고른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바로 보여주는 매개체다. 정리한 옷장을 계속 들여다보니 집에 있을 때 입을 옷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장 아니면 잘 때 입는 구멍난 트레이닝복만 있었다. 아들이 유치원에 가면 나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아이 키울 때까지만 일하며 현재의 나를 너무 홀대했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직장인이 아닌 내 모습을 떠올려 본 적이 없다. 전업주부는 내 적성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었다.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이 너무 후줄근하지만 외출할 때 화장하고 꾸미면 나도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다. 하지만 주부는 한껏 꾸미고 외출할 일도 별로 없으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거울 보기가 힘들고 여자로서는 끝인가 하는 자괴감이 계속 밀려들었다. 빨리 사회로 복귀하고만 싶어졌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을 더 좋아한다. 나도 딱히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정하지 못했다. 주부도 사회인도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옷장 속의 옷들이 이런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평생을 주부로 산 친정엄마는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이다. 주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나는 살림에 흥미도 재능도 없다. 그러다가 마스다 미리의 책 평범한 나의 느긋한 작가 생활을 보았다. 작가는 버섯 강좌 등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의 강의를 다닌다.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를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재 주부인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워하고 있던 정장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는데 힘이 되었다. 못하는 일이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사람에게는 못하는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잘하는 일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만일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나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툴지만 살림에서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333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333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333 프로젝트. 이 말은 3개월, 즉 한 계절 동안에 33가지의 옷과 신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으로 채운 옷장을 캡슐 옷장이라고 한다. 캡슐 옷장은 곤도마리아의 책 인생이 바뀌는 정리의 마법에 소개된 개념이다. 미니멀 라이프가 떠오르면서 옷장을 정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333 프로젝트가 유행하면서 333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3개월간 33개의 아이템으로 사는 도전을 기록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또한 이 운동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기이기도 하다. 패스트푸드처럼 저가의 신상품을 그때그때 사입고 쉽게 버리는 풍조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 집밥이 그리워지듯 패스트 패션도 많은 사람에게 피로감을 유발한 것 같다. 옷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패셔너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333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다. 이 333 프로젝트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몹시 인상적이었다. 그는 입을 수 있는 옷가지의 수를 제한하다 보니 쇼핑할 때 매우 신중해진다. 내가 갖고 있는 옷과 잘 어울릴지, 유행은 타지 않는지, 옷감이 튼튼하고 세탁은 쉬운지 꼼꼼하게 따져보게 된다고 했다. 핵심이 되는 옷만 소량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 같다. 자파 빼고 옷만으로 3개월에 33벌로 버틴다고 하면 1년이면 132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33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블로그를 찾아가 보니 계절별로 겹치는 옷이 있어 훨씬 더 적게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일단 나는 132벌을 목표로 해보기로 했다. 단정한 옷은 남기고 싸구려는 버린다. 이것을 모토로 잡았고 외출복도 미리 뽑아놓으니 조금 더 쉬운 것 같았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옷장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착장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지속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작은 일도 지속이 붙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다.
그동안 옷장에는 몇 가지의 변동이 있었다. 세탁하다가 허리가 돌아간 티셔츠, 허벅지 안쪽이 쓸려서 구멍난 바지, 입으면 이상하게 주위에서 안색이 안 좋다고 한마디씩 하는 니트 등을 조금 더 골라냈다. 또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댓글도 달았다. 외투와 티셔츠 개수를 동일하게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티셔츠는 외투보다는 빨리 닳기 때문이다. 역시 실제로 입다 보니 티셔츠는 예상보다 더 필요했다. 니트도 보풀이 많이 생겼다. 다 버리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둔 게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취향과 필요를 한 번에 파악해 완벽하게 대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은 헛된 희망이었다. 막상 입다 보니 이게 아니다 싶어서 여유분으로 둔 옷과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야말로 내 옷장에서 쇼핑을 한 셈이다. 버릴 옷들을 창고에 잠시 둔 건 다행이다. 이상하게도 여유분으로 창고에 빼놓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만나니 또 가슴이 뛰었다. 이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그러는가 보다. 오랜만에 원피스를 훑어보니 지난 여름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있었다. 약간 짧아서, 약간 껴서, 약간 불편해서, 이유도 다양했다. 그 많은 옷 중에 고르고 고른 건데 그 중에서도 입는 옷만 입고 있었다. 내친 김에 여름 블라우스와 치마도 속간했다. 지난 여름에 안 입은 여름 옷은 그만 보내주기로 했다. 역시 계절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마음 정리가 한결 수월한 것 같다. 절대 못 버린다고 버티던 아우터도 일부 정리했다. 잘 안 입지만 왠지 파스텔톤 코트 하나는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빼놨던 민트색 코트와도 이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 정리가 끝나고 세보니 원래 목표였던 132벌이 딱 맞게 남아있었다.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옷 안 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건 옷이 적어도 괜찮다, 정리하니까 좋다가 아니라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다였다. 생각날 때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한다. 정리해야지 해야지 말만 하다가 진짜 해버리고 나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 지금까지 임다혜 씨가 쓴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쓴 지은이 임다혜 씨는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불필요한 옷들을 비우는 작업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시장 조사를 하듯이 옷장을 해부한 결과 자신에게는 이미 1000벌 이상의 옷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자주 옷장에 옷들을 버리고 나누고 비우는 편이지만 그래도 옷장을 낱낱이 조사한다면 그보다는 적더라도 아직도 안 입는 꽤 많은 옷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그렇게 1000여 벌이 넘는 옷을 굳은 각오로 132벌로 줄이는 눈물겨운 옷 다이어트를 감행합니다. 작가가 옷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정리하는 동안에도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이 예쁜 옷들을 정리하나 싶은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꼭 필요한 옷만 추려내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진 옷의 총합을 132벌로 줄인 거죠. 그러는 동안에 불필요한 옷을 사대던 예전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결정적으로 놀라운 건 옷장을 비울수록 묘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한 옷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보내기도 하고 길거리 바자회 같은 게 열릴 때 싸게 팔기도 해서 그 돈을 기부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임다혜 씨는 옷을 한 벌도 안 사고 옷장을 비워가는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옷을 버려왔지만 오히려 입을 옷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입었을 때 더 이상 예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데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오겠지 하면서 쟁여뒀던 옷들을 모두 정리해서 버리고 옷장에는 내게 어울리고
잘 맞는 옷만 남겨두니 옷을 고르는 시간과 고민도 줄어들게 됐다고 하네요. 대신에 작가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매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착장샷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는데요. 그렇게 착장샷을 찍다 보니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더욱 돋보이고 보기 좋은지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옷이 필요 없어집니다. 많은 옷이 있어봤자 다 꺼내 입기도 전에 계절이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건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임다희 씨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매일 착장샷을 찍어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좋은 옷을 찾아서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좋은 옷이란 우선 내 체형을 보완하거나 살려주는 디자인의 옷이어야 하고 내 혈색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색깔의 옷이어야 하고 또 입었을 때 내가 기분 좋아지는 소재와 마감의 옷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옷을 샀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하는 옷입니다. 이 책의 작가가 옷장을 정리해가는 과정도 결국은 옷장에 버려진 수많은 옷들 사이에서 자기에게 좋은 옷을 찾아가고 그런 옷들만 남겨두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다희 씨가 쓴 책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